쓰레기가 많다 보니 한약재를 꺼내는 것도 전쟁인데요. 이 야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강. 아버님 생강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오래됐어도 다 생강이지. 말라 비틀어진 생강에 그래서 15년 묵은 산삼까지 더해 달여주면 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약차가 완성된다는군요. 인삼, 생강, 대추. 응? 고혈압과 심장병을 조심해야 하는 제작진에게 딱 좋다는 맞춤형 약차.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구. 이곳엔 소문난 맛집보다 더욱 유명한 곳이 있답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부터 새벽에 이렇게 막 줄 서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유명하시면 지방에서부터 저렇게 새벽에 오셔가지고 줄을 서 있나. 3대째요. 3대째. 저기 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네, 저기. 자그마치 100여 년에 걸쳐 3대째 명맥을 이어온 소문난 한약방이라는데요. 민속극이야. 한약이지. 계세요. 명성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갔는데 헐,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입구부터 틈도 없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잡다한 물건들은 앞만 좋게 봐도 쓰레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청결과 위생이 생명인 한약방에 허허,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고?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네? 방송국에서 나왔다고요. 여기 진짜 한약방 맞아요? 이게 한약방 연구실이요. 한약방? 한약방 연구실. 어째 쓰레기 연구실 같은데요? 아 여기 막 쓰레기도 있고 너무 쓰레기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게 자꾸 쓰레기 같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려면 이게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아이고 저런 쓰레기란 말이 심기를 건드린 걸까? 와우 야. 저기서 나가봐. 저기서. 아니 그래도 조금만 좀. 아니 나가봐. 저기서. 전부 내 연구했는데 방해한데 나가봐. 불같이 화를 내며 내쫓는데요. 3대째 명성이 대단했다던 한약방은 어쩌다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된 걸까? 기이한 한약방의 비밀을 밝혀봅니다. 한방의술 2000년, 그 기나긴 역사 속에 의원들과 함께 환자의 생과 사를 책임져온 한약방. 그들 중엔 한약방을 운영했던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약업사로 활동 중인 홍성열 어르신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3대째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약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는데 처음에는요, 사람이 엄청 많으니 줄 딱 서었잖아요. 저는 벌써 저거 받았다니까요, 처음에는. 3대째 노하우로 만드시기 때문에 드물죠. 특별하신 분이죠. 3대째 지금 당국이 많이 있겠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던 한약방. 계세요. 그 명성을 잃은 건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져 있는 쓰레기 때문이라는데요. 끝도 없이 이어진 쓰레기 행렬은 갈수록 점입 가경. 아무리 봐도 한약방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진짜 한약방 맞아요? 맞지. 연구하는데? 그럼 한약방 연구실이니까 남달리 내가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이 이게 쌓인 게 쓰레기 같아도 다 연구 자료에. 여기. 계속되는 의심에 위풍당당 꺼내 보이는 건
놀랍게도 한약업사 허가증입니다. 무려 50년 경력에.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약 연구에 힘써온 분이라는데 어째 지금은 쓰레기 연구에 몰두하는 것 같은데요. 남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런 건 왜 여기 놔뒀나? 다 쓸데가 다 있어. 남들에겐 쓸데없는 고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한약을 연구하는 할아버지에겐 소중한 보물이자 연구 자료라는군요. 다른 방도 있어요? 다른 방은 그 안에서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또 있으니까 그럼. 한약방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담하는 곳엔 이미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여기서 상담받다가 산처럼 높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두통이 생길 듯한데요. 한약 만드는 만드는 곳은 또 옆에 또 조제실이 따로 있지. 여기서 상담 거놓고. 그럼. 한약을 짓는 조제실도 뭐 크게 상황이 다르진 않습니다. 빼곡하게 쌓인 고물에 먼지까지 가득한 조제실이라니. 하하, 이래서야 손님들의 입으로 들어간 한약이 병을 낫게 하긴 하는 걸까요? 한약재들은 다 어디 있어요? 뭐 여기에 이 속에 다 여기 다 있지. 이 속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그 순간 켜켜이 쌓인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뭔가를 꺼내시는데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약을 만들 때 사용한다는 약재들입니다. 하하, 참 황당한 한약방이군요. 기운을 돋궈주는 약이야 이게. 이런 거는. 그 발사약이라고. 보면 그건 뭐야? 이게 웃을지? 이게 15년이 된 산삼들이야. 귀하디 귀한 1,500여 종의 한약재를 보유하고 그 효능까지 꿰고 있는 걸 봐선 또 전문가가 맞는 것도 같은데요. 이게 뭐 거미줄 다른 게 파리 무게가 있다는 거는 그 과정에 다른 독촉이 없다는 얘기야. 독이. 보기에 조금 불편해 보일 뿐 약재를 보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왔으니 어디든 내가 체질이나 뭔가 불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오시게. 그래. 체질이요?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실력으로 입증하겠다는 할아버지. 노후에는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조심해야 돼. 할아버지가 고혈압이시다. 한자씩 가서 그 혈통에서 가족력이 그게 보여. 이러니까 이당도 몸도 살이 찌지 말고 음식을 급히 먹지 마라. 50년 경력의 약차를 지어주겠답니다. 인정이 어디 있을 텐데 그러면 야야야 이러다 와르르 하겠다 한 번에. 쓰레기가 많다 보니 한약재를 꺼내는 것도 전쟁인데요. 내버려둬. 이 야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 아버님 생각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오래됐어도 다 생각이지. 말라 비틀어진 생강에 그래서 15년 묵은 산삼까지 더해 달여주면 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약차가 완성된다는군요. 인삼, 생강, 대추, 응? 고혈압과 심장병을 조심해야 하는 제작진에게 딱 좋다는 맞춤형 약차. 뭐라고 해요? 씁쓸한데요? 응? 씁쓸해. 아치 지금 여기 산삼대가리가 몇 개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게 쓰레기로 뒤덮인 한약방에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이 환절기들 각별히 조심해야지 그냥. 아이고 세상에 뭐 가볍게 몸살 기니까 추우면 소화들이 덜 되고 이래. 그건 각별히 조심해서.
진맥을 딱 하면 오늘 아침에 뭐를 먹었는지 많이 먹었는지 조금 먹었는지 너무나 아주 그냥 세밀하게 딱 얘기를 하셔서 그냥 앞에 서기가 무서웠어요. 우리 다닌 지 한 50년 됐어요. 50년이요? 젊어서부터. 병원 같은 데 가서 약을 주우면은 감기들 막 독해가 어지러져. 근데 여기 약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먹으면 나. 진맥만으로도 어디가 아픈지 콕 집어내던 쪽집게였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인가? 50년 전은 안 그랬어요. 네. 그럼 그때 전부 다 저기들이 있었지. 간호원들이 그랬으니까. 이제 한 번 중간에 이제 또 한 번 치우세요. 한번 대공사로 한번 치우시고 이제 조금씩 또 쌓여서 또 이렇게 되시고 반복하셔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쌓은 노하우로 아픈 사람들을 살려냈던 대단한 명의가 15년 전부터 한약은 만들지 않고 쓰레기만 주워 모으고 있다는데요. 발품 팔아 찾아와준 단골 손님에겐 그나마 진맥을 짚어주고 상담만 해줄 뿐 한약을 만들어주진 않는다는데요.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약 대신 들고 가는 게 쓰레기랍니다. 토마토도 썩어서 버려버리고. 그렇지. 다 버려버리라고요. 좀 필요한 거 없는 거. 그 좋은 실력을 대체 왜 다 썩히는 건지 지인들은 답답하고 안타깝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옛날에는 뭐 유명했나요? 그럼 예전에 그 한약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말결 같지. 저 아저씨 옛날에 부재했었는데 빌라 새로 준 거 있잖아요. 그 건물이 다 저 아저씨 거 있어요 원래요. 여기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요. 평당 3천 4천 불에 여기가요. 서울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통하는 이곳에 수십억을 호가하는 건물들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왜 그거 집을 지금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뭐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 한 40억 될 건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40억 돼요 지금. 근데 그걸 무엇도 팔아가지고 무엇을 썼는지 나 이해가 안 가. 동네에서도 손꼽히던 부동산 부자가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이상한데 언젠가부터 버려진 잡초 한 뿌리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데요. 딱히 돈이 될 만한 것도 그렇다고 쓸모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리만큼 쓰레기에 집착한다는 할아버지.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봉지도 할아버지에겐 금보따리가 따로 없습니다. 누가 보면 귀한 약재라도 얻은 줄 알겠군요. 온 동네에 쓰레기란 쓰레기는 죄다 주워 모을 기세로 더 이상 들고 갈 손이 없을 때까지 수고한 뒤 다시 한약방으로 돌아와서는 서둘러 주워온 쓰레기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약 타릴 때 쓰는 도구고, 찌그러진 밥솥은 약탕기, 이거는 약 건조. 하나씩 건조시켜서 곰팡이로 얼룩진 바구니는 건조기랍니다. 여기 집어넣어서 다린 거니까 저기를 하고 나머지 약재는 또 이렇게 계속 좀 닦고 볶아야 돼. 주워온 밥솥에 귀한 약재를 넣고 또 술에서 또 저기 해서 소주를 넣어 법제하는 할아버지. 감초는 왜 술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볶아서 써야 약효가 더 나. 계피는 해가지고 소금을 넣어야 돼. 계피는 왜 소금을 넣어요? 그래서 볶아야 제 약효를 더 발휘하거든. 법제 과정을 통해 약효를 끌어올린 한약 재료를 뜨거운 불에서 은근하게 볶습니다. 이 힘이 올라오잖아. 바로 그냥 볶아지느라고. 위생 상태가 걱정스러울 뿐 약재를 다루는 방법에서는 다른 한약업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곰뱅이 껍데기. 아이고, 기승하냐, 진짜, 지금. 문제는 이렇게 손질한 한약 재료를 보여줄까, 이거를? 할아버지만의 비율로 섞어 모두 갈아버린다는 겁니다. 분명 한약업사는 기존 한약서나 처방전에 맞춰 한약을 혼합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루가 돼, 이렇게. 몸이 차면 안 되는 거 몸을 덥게 하는 약이고, 자체 원기를 돋구는 약이고, 그리고 이건 빈속에 먹어도 괜찮게끔 식사 대용에 율무가루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고, 내가 혼자 개발한 과정에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야, 이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조금 있어봐 막 트름이 나면서 그냥 금방 그냥 소화가 되면서 기분이 그냥 산뜻해지지. 아직은 미완성 단계. 보다 더 나은 연구를 해 필요한 것들을 주워 모으다 보니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싸두니까 남들이 보면 꼭 쓰레기 더미 같아도 나한테는 귀중한 재료다 이 말이야 이게. 그렇게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 자신의 공간을 모두 양보한 채 앉아서 잠을 청하는 할아버지. 여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 세상에 뭐 이상 더 편한 침대가 어딨어. 인류 호텔이지 뭐. 제대로 누울 공간도 없이 불편한 밤을 보내는 할아버지가 반드시 개발하고 싶다는 명약은 대체 뭘까? 궁금한 마음으로 시작된 아침.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냉장고를 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건 얼음 아닙니까? 영하를 넘나드는 한겨울에 얼음으로 설마 세술 하시려는 건가요? 이상한 한약 연구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화장품 쓸 거면은 그 시간에 이 얼음물을 쓰는 거야. 그래 놓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영향이 되고 탄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름이 전혀 안 오고. 얼굴에 주름이 없다는 원인은 화장품을 내가 썼으면 주름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눈가에 주름도 없으시네요? 평화도 잠시, 다시 또 시작된 쓰레기와의 전쟁. 하하, 조금만 방심해도 걸려 넘어지기 일쑤인데요. 아이고 이건 뭐가 물이 들었던 모양인데 이거는 떨어졌구나 이거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만큼 쓰레기로 점령당한 한약방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나는 알아서 그냥 벌써 잘 피해다니니까 안 써도 주는데. 사투가 계속되던 그때 안녕하세요. 저 영상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사가시지 않으셨어요? 동료로? 나가야지. 여기 이런 상태로 누가 어떻게 무슨 영화를 해. 선생님 여기 지금 이제 업소가 아니에요. 아니지 글쎄요 물론. 그러니까 현재 이곳은 휴업 중인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는 한약방이 이제 아니잖아요. 아니지. 갖고 그럼 여기도 그래가지고 한약방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다 빼세요. 안 하고.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알았어. 한약방을 가득 메운 쓰레기를 치우기 전까지는 한약방의 영업은 고사하고 간판조차 걸 수 없는 상황. 간판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일단은 저희가 가린 거고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어서 3대째 이어온 가업을 포기할지언정 결코 쓰레기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내 연구 자료에 도움이 안 돼. 절대로. 깨끗하고 청결한 한약방에선 한약 연구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겁니다. 그 연구가 뭔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오래 놔두고선 나중에 보면 파리 모기가 덤벼드나 안 덤벼드나 이걸 같이 보면 처음엔 안 덤벼들어. 이건 뭘 말하느냐. 알게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농약 냄새가 나니까 도망간다는 얘기야. 일부러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무슨 중금속을 썼나 안 썼나 이걸 내가 전부 다소 시험을 해봐야 돼 이걸. 이유인즉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축적돼 있을 거라는데요.
그것을 섭취하는 동시에 그 많은 중금속은 인체로 고스란히 옮겨져 해로울 수밖에 없을 거랍니다. 그 독성을 해독시키기 위해 개발한 명약이 바로 이 가루약. 각종 항생제나 또는 다른 음식들 이런 걸 먹고 나서 몸에 중금속이 배이지 못하게 푸는 약이야. 깨끗한 환경보다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포도를 넣고 시험약을 넣고 그다음에 술을 부어보면은 해독작용의 효능 효과도 빛을 발하는 법. 그러니 쓰레기 더미 속의 생활도 연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답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할아버지 혼자 연구하려다 보니 라면이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라는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도 이게 다 응?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 아니, 영양 기본복인데 이게 전부가 각종 뭐 떡이나 이런 걸 각종 넣어서 응?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설거지도 따로 하지 않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드시겠답니다. 이것도 내가 전쟁을 해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웬만한 남자들 이렇게도 먹으려면 먹겠어? 못 먹지.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인스턴트를, 그것도 청결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먹는 모습을 보니 걱정스러운데요. 배탈 나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저거 내가 다 알아서 중화시킬 수 있는 그 약 같은 걸 다 먹으면은 아무 걸 먹어도 못 갖다 없어요.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고단해 보이는 생활. 마치 한약 연구가 그의 전부이자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토록 연구에만 전념하게 된 걸까?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세금도 그렇고 대출 받아서 집 짓고 뭐 해가지고 대출 이자 안 나면 공면으로 더 가고 그런 거지. 사이도 있고 아기가 부인은 미국 가 있을 거고 지금 사이가 여기 병원이 아니고 잘 살아. 근데 이렇게 사니까 가족들이 마누라도 혼자 두고 어디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복했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일까? 할아버지에게 가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대뜸 큰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할아버지. 안 받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울려도 안 받으면. 여보세요? 그래. 아이고 뭐 지금 일하는 중이니? 예,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어. 아유 여러 번 울려도 안 받기려는 웬일인가 해서 그랬더니 가게 계세요? 그럼. 식사하실 시간이잖아요. 글쎄 지금 식사를 해야지 이제 그래. 저거 됐으니까. 너 연락이 닿니? 안 닿아요. 전혀 안 닿지? 옛날 전화 다 바꿔버려서 난도 안 닿아. 연락이 그래. 아유 너 나는 미국 간 줄은 뭐 더 그냥 연락을 좀 못 해보고 저기 하는 거니까. 아유. 이번 주까지는 좀 공격을 못하고 봐서 넘어갈게요. 그래. 시간 봐서 좀 넘어와라 그래. 알았어. 그래. 조심하시고요. 그래. 둘째 놈은 어제 목사가 됐다고 했는데 외국인 선교사로 나갔는지 뭐 했는지 한의대를 가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간 저러다 나를 볼 체면도 없고 나하고는 의견이 친구들이 오고 저는 목사가 돼서 여기서 안 된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을 자식들도 잇기를 바랬던 할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목회자가 된 둘째 아들은 가족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의견이 비슷했던 막내 아들만이 의대에 진학하긴 했지만 95년도에 막내 아들이 의대를 나와서 미국에 의사를 하겠다고 미국을 갔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막내 아들이 애기도 낳고 하다 보니까 그 뒷바라지 해준다고 내 아내도 미국을 가. 할아버지에게도 여러 차례 미국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유,
이런데 한약업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혼자 남게 된 할아버지. 설상가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낸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전 재산까지 잃었다는데요. 건물을 짓고 나서 내가 오히려 전부 은행 쓰고 전세 드니까 그다음부터 내 물건이 아니더라고. 경매가 되면서 지금 이런 과정에 이런 거예요. 한약방을 지키기 위한 고집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지고 한약방 건물을 짓기 위해 투자한 돈이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힘들어 방황하는 사이 가족들과도 소식이 끊겨버렸다는 할아버지. 그에게 남은 건 한약업사로서의 꿈뿐이었습니다. 더 부지런히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는 할아버지. 그렇게 오늘도 거리로 나섭니다. 대한용 큰 가방들도 갖다가 패드를 쳐놨네. 쉽게 잊혀져 가고 버려지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한참을 빤히 바라보시는데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라 와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달랑이가 하나만 남아있고. 예전에는 여기 거리가 어땠는데요? 여기서 집이 여기까지 다 집이었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한약방도 늘 문전성시였답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한약방이 있던 자리도 한약업사의 지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여전한 것은 한약에 대한 그의 긍지입니다. 그렇게 오늘 밤도 연구에 매진합니다. 쓰레기 더미에 열중해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한데. 아버님 이 연기 뭐예요 이거? 왜 이래 이거.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방이 온통 연기로 자욱한데요. 아까 이거 틀어놓고서 이걸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일. 사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브레이크를 밟는다니까 악셀을 밟았어. 이거 야. 연구 때문에 자칫 큰일이 날 뻔했는데도 할아버진 절대로 이 연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판 허준이요, 현대판 에디슨이 되려는 이 생각을 난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이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그래요. 자신의 한약 지식을 꼭 남기고 싶다는 할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안전. 약방을 정리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이 모였습니다. 이건 겹겹이 첩첩산청인데 포트가. 이거 인덕션 위에다가 뭐 한약재 굽고 계신 것 같은데. 종이 있죠. 그 다음에 잿더미들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거. 간밤에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데도 좀 웃어보여도 내가 상대적으로 이 약은 언제 가져왔던 뭔데 올해 몇 년 놔뒀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사진 찍고 또 이거는 얘를 차례차례 내가 이거 하려면 며칠 걸리는데 이거 후닥닥 치워버리면 내가 책을 못 써. 이런 약재하고 뭐 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뒤범벅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특히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과 불 근처의 종이들은 정리가 시급합니다. 이러지 말고 여기다 불을 질러버려 지금. 그럼 몇도 하나 간단해. 아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여기다 철학으로 여기 철학이 얼마나 담겨 있는데 이걸 갖다 치고 그러면 내가 철학 앞으로 철학 못 쓴다고 말이야. 난 국민을 위해서 연구하라고 놔뒀는데 이걸 이렇게 놔두면 나를 돕는 거다 날 방해하는 거야.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아니다 정리가 무슨 정리야. 일반인이 보면 이거 다 못 쓸 거지. 나한테는 다 보물이야. 완강한 할아버지를 장시간 설득 끝에 문제의 난로 주변 청소를 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여기를 딛고 올라가면 유리만 깨져. 괜히. 그렇게 장장 6시간 동안
허리 한번 펴보질 못하고 정리한 결과 드디어 바닥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더미 같은 것이 딱 청소가 되고 나니까 아주 그냥 뭐 시원한 바닷가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긴 하지. 한결 깨끗해지고 안전해진 환경에서 할아버지의 꿈과 노력도 더 빛나길 기대해봅니다. 며칠 후 또다시 거리에서 만난 할아버지. 그런데 오늘은 목적지가 있으신 듯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한약방, 이곳에서 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곳으로 이전 신고를 했다는 할아버지. 앞으로 그의 한약 세계를 펼쳐나갈 곳이랍니다. 나를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여기 찾아오는 환자의 이주로 해서 그렇게 청소껏 약을 좀 딱 해줄 이런 각오로. 모든 것들이 변하고 빛이 바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약에 대한 할아버지의 긍지와 꿈 또한 오래도록 간직될 수 있길 바랍니다.